달러 가치는 2028년까지는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4분기 때 미국을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인사이트 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 짜내듯 팍팍 짜내서 한 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토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영익 교수님의 최근 인사이트를 5꼭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은 계속되는 무역 적자와 연평균 1.9%에 불과한 미천한 경제 성장률로 인해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31%에서 25%로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심지어 IMF에서는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25.4%에서 2028년 24%까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크게 두 번 하락한 적이 있는데 1차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51% 폭락했고 2002년 IT 거품 이후 40%가 하락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달러와 가치는 미국 세계 GDP 비중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전망이 맞다면 달러 가치는 2028년까지는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미국 금융시장은 거품덩어리. 미국 실물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든 데 반해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1년 말에 16조 5천억 달러에서 2021년 말 80조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도 2001년 154%에서 2021년 32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와 민간의 부채는 급증해서 2001년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GDP의 34%에서 2020년 415%까지 상승했습니다. 2001년 이후 중국은 실물 경제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미국은 실물은 쪼그라들고 실물에 비해 금융시장만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저금리와 무제한 돈풀기가 더해져서 금융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었습니다. 3. 달러를 위협하는 위안화. 2000년 이후 월마트에 있는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제품이라 할 정도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많은 상품을 수출하였고 따라서 중국은 무역 흑자가 미국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대부분 수입함으로써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6조 2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만큼의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말이죠. 이에 힘입어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2000년 1656억 달러에서 2022년 말 3조 1244억 달러까지 무려 19배나 증가하였고 세계 1위의 외화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수출이 잘 되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평균인 3.5%의 2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도 3.9%에서 작년 18.1%로 급격히 늘었고 IMF에서는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20.4%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30년도 GDP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시스템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북한과 이란을 탈퇴시키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탈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달러가 과거에는 편리함의 상징이었다가 최근에 몇몇 국가들에게는 위협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달러를 대신하는 위안화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안화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국가로도 번져가는 중이며 심지어 사우디까지도 중국과 위안화 거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50년간 지속해오던 페트로달러 시대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중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빨리 팽창하지도 않았고 금리 자유화도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를 달러 같은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4. 미국과 우리나라는 올해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미국의 임금은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고 작년 가계저축률도 3.7%로서 장기 평균인 6%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난 후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인다는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올해 2분기 중후반부터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2분기 후반 또는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은 4분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4분기 때 미국을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5. 올해 6월에서 8월 조정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경기 관련주 비중을 늘리자. 올해 6월에서 8월쯤 해서 미국 경제의 소비 감소, 기업 매출 감소, 고용 감소로 인한 실물 충격이 올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10% 정도 빠질 것 같지만 코스피는 현재 명목 GDP로 계산해보면 적정 코스피는 3,000선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5% 정도 하락에 그칠 것입니다. 까짓것 5% 빠지는 것 장기 투자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되 단기 투자자인 경우 지금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겠습니다. 6월에서 8월 철강, 전기전자, 운수장비 같은 경기 관련주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빠질 때 줍줍 해놓으면 4분기에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중국 주식과 이머징 마켓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6월에서 8월 조정기에 철강, 전기전자, 운수장비 관련주를 줍줍하자.